그러면 이제부터 빈말 사전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마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 말을 아마 줄임말로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노, 사, 모 이렇게 됐는데 원래 우리말은 이렇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니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인데 이 어머니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비달을 빈몸으로 이어주는 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머니는 비달을 빈몸으로 이어주는 이런 얘기고, 노사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준말인데 원래 우리 언어가 이렇게 준말 형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말 형태의 그 언어들을 이제 또 새롭게 줄였으면 엎친 데 덮친 격, 줄임말을 또 줄이다 보면 처음의 언어 의미를 점점 잃어가겠죠. 잊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이 어떤 거였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저 말은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소중함과 생명체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말을 만들었어요. 그 마음을 잊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년간 이 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옷자 얘기를 할 텐데, 시옷자 얘기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스스로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밑에 받침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스스라는 말은 밑에 받침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에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사람은 이미 스승인 거죠. 스승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의미를 알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너는 아직도 그 일을 스스로 못하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너는 아직도 스승급이 안 됐냐라고 나무라는 거랑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아직 스승급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작은 아이들한테 넌 왜 아직 스승급이 안 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에 밑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받침을 만들어 보죠. 처음에 언어는 숫우미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숫이라는 말은 이제 말로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무가 움트다.
나무가 움트다는 이 말이 밑에 받침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숨이 됩니다. 수숨. 그래서 이 말이 밑 받침이 그렇게 되면서 수숨이 되었다가 이게 또 지나면서 스승이 되었다가 이게 지나면서 이게 스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승이 또 변해서 스스로라고 변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된 그 어원이 뭐냐면 숫음입니다. 우리가 수처녀라고 그러죠. 그 수처녀라고 하는 그 숫이 뭐냐면, 수처녀는 살아있는 나무는 늘 청정하고 향기롭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의미를 다 지닌 사람, 그게 수처녀다. 근데 사실은 꼭 처녀만은 아니고 원래는 그 여성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는 게 처녀라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내 생각에 이게 버진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여성을 가리켰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나무가 움트는 것이 변화되어서 스승이 되었는데, 나무가 움트는 생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스승을 나무가 움트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나무는 오늘 1m 컸다가 그 다음에 50cm 크거나, 나무가 1m 컸다가 그 다음에 안 자라거나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나무는 언제나 똑같이 자랍니다. 늘 똑같이, 늘 똑같은 거를 우리가 한결같다고 그러는데, 언제나 늘 한결같은 이제 그 사람, 늘 일상을 유지하는 이제 그 사람이 스승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 내 생각에는 스승을 정해놓고 스승을 예우하려면 시간 들고 현금이 듭니다. 뭐 설이나 추석에 스승님한테 선물도 해야 되고, 가끔 찾아뵙고 인사 안 드리면 스승님도 서운하다고 양양거리시고, 찾아뵈려면 시간 들고 현금 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사람을 스승을 삼지 말고 어디에서나, 우리나라는 어디에나 산이 있고 산이 있는 곳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꼭 산에 안 가도 뭐 가로수도 있고 나무는 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무를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나무처럼 나도 늘 한결같이 똑같이 일상을 유지하겠노라.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한 5, 6년, 10년에서 일상 사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으면 그는 이미 스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은 나무가 움트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벌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상의 시대 그때 문화는 그 숫이 여성의 상징이었는데 남성 위주가 되면서 그 호칭을 약탈을 해옵니다. 남성이. 그건 뭐냐면 수총각이라고 그러죠. 수처녀를 하니까 수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총각은 나무처럼 우람하고 크고 굳세고 강건한 게 이제 수총각이다. 그래서 수처녀의 호칭을 수총각으로 약탈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옷자에서 재미난 게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생각에 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요. 우리가 프랑가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는 교통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붙여놓은 건데,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를 사랑합시다라고 프랑가드를 많이 써붙인 거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요새는 나비를 사랑한다, 야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못해서 고객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사랑이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제는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남발하는 이유는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제 주의하는 게 뭐냐면, 너무 훈시하는 것 같고 충고하는 것과 같고 가리키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 그걸 늘 생각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오늘도 내 얘기의 오투라든가 얘기 내용이 선생 노릇하고 있는 것 같으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을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틀 살틀한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알틀살틀. 그런데 언어는 수직이라고 그랬죠. 수직인데 순서를 보면 비읍, 이응, 시옷이에요. 그러면 오순으로 보면 알살이 되는 거죠. 그 알살이 맞죠. 여기는 이게 원래는 사랑이라는 것도 살알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랑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받침이 이쪽으로 가서 이게 이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리을이 일리 와서 사라가 되고 알이 이응이 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살알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 옛날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안 그러고 알틀살틀한 당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복수를 얘기해요. 이게 액센트가 세졌는데 요거 액센트를 빼면 알들살들해요. 그 얘기는 당신은 나의 알과 살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고 달라요. 그 옛날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몸이라고 생각한 거죠. 알틀살틀, 알들, 나의 알들과 살들인 당신, 그 얘기는 한 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가 뭡니까? 풍선이 바람을 안 불면 이렇게 평면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입체가 되죠. 이 풍선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입체로 존재케 할 수 있는 그 바람이 알들과 살들이에요. 그럼 알들과 살들,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면 평면이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입체로 존재해요.
그런데 알들과 살, 부피가 빠져나가면 그건 사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이 아니라 살들과 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포인 거죠. 세포면서 이거는 부피예요. 부피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쭉 이어주는 거죠.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함몰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그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기쁨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랑을 시작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만큼 의심도 생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버리진 않았는지 굉장히 의심이 많이 생기는데 사랑이 뭔지만 알면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부피라고 그랬어요. 이 부피, 이 안을 채우는 세포들.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면 이게 평면이 되니까 사라지죠. 그 얘기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동안은 진짜 사랑인 거고 혹시 원수야 헤어지자 그러고 나한테 와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아직 부피의 존재로 나에게 왔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히루떡을 쪄놓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다가도 새벽에 편지 안 써놓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내 눈에 있는 한은 쓸데없이 사랑 확인, 사랑 의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세포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을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세포니까. 사랑을 의심할 그 시간에 상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 궁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중에서 저는 최고로 재미있는 언어 하나가 지읒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읒자가 나는 참 좋으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으니까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입니다. 그런데 혼이 여기 있다 뿅 하고 와서 혼이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이게 보풀러 올라. 그러다가 부풀러 올라. 더 커진 거죠. 그러고는 움터올라요. 이게 또 움터올라요. 움터오르고 1번, 2번, 3번 움터오르고 그 다음에 또 막 솟아나요. 솟아난 게 무럭무럭 커요.
무럭무럭 커요. 혼이 알로 잉태되어서 세포가 분열을 막 해서 막 솟아나고 위로 무럭무럭 크다가 니은자가 여기 있죠. 몸이 수평으로 놓여졌다가 이 공간에 넣어졌다가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넣어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되게 재미나게 삽니다. 되게 재미나게 쭉 살다가 이때부터 뭐가 오냐, 시대가 오냐면 지읒자 시대가 와요. 줄어들고 잦아들고 젖어들고 그 다음에 졸아들고 많이 졸아들다 보면 죽고 그래서 죽으면 이게 혼이죠. 하늘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죽어서 혼이 되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 언어는 이렇게 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생명은 파장이니까 우리 언어를 파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파장으로 만들어 보면 1번 부풀어 오르고 2번 움트고 3번 솟아나고 4번 무럭무럭 크고 그리고 놓여져서 놀아요. 이거가 이제 성장 다 끝나서 30대부터 한 60대까지예요. 그리고 60대부터는 여기에서 줄어들고 뭐 젖어들고 뭐 졸아들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로 갔다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또 움터나죠. 또 솟아나죠.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파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원을 만들거나 이렇게 파장으로 순서 맞추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파장을 만들 수 있는 언어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언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말이나 문자도 다 생명을 근원으로 한 건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투리가 되고 이질어지고 바뀌고 그래서 원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세계에서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우리 언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든가 우리 선조들이 만든 언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그 옛날 언젠가 오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 언어의 원형이 오족 중에서 오족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 얼굴이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푸른 사람, 빨간 사람 그 오족이 모여서 인류의 선조들이 모여 만든 그 언어와 문자를 우리가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와 문자는 우리 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지읒자 언어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마다 다 무럭무럭 크고 다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언어 중에서 지읒자만 수평선상, 지평선상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언어예요. 줄어들고 젖어들고 잦아들고, 그죠? 다른 언어들은 다 부풀어 오르고 움턴하고 솟아나고 무럭무럭 크는 건데 지읒자만 줄어들고 졸아들고 죽는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그 다음에 사람을 칭찬하는 게 비읍자나 이응자나 시옷자나 미음자가 아니라 지읒자예요. 착하다. 착하다인데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된소리가 없었으니까 요거를 원래 언어로 만들면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큰 거는 열성이고 작은 게 우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제일 경계한 게 빈틈 없는 사람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웃자람이죠. 그 웃자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나무 얘기를 했는데 지구에서 모든 생명들은 지구의 표면에서 삽니다. 이렇게 땅굴을 파고 사는 것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지구의 표면에서 사는데 나무만 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근데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면 땅속으로 1m가 뿌리가 자라면 위로 1m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무를 이제 스승의 형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큰 거는 생존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몸이 크면 유지비도 많이 들죠. 작은 거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인간의 키는 145 정도가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우성적인 형태가. 그래서 145가 넘어가는 그 키는 열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여기에서 이 밑으로 뿌리를 1m 하면 1m 키우고 이렇게 또 2m 하면 2m 키우고 이게 굵어지면 이것도 굵게 만들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일 수 있는 게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도 이 전나무가 소나무보다 3배가 빨리 커요. 그런데 비바람 홍수가 치면은 소나무보다 전나무가 많이 자빠져요. 빨리 컸다는 거는 뿌리보다 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착하다. 착하다는 이게 작다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참 사랑, 참 정치 참 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된소리가 없으니까 요거를 된소리를 없애버리면 잠자듯이 사랑하는 것, 잠자듯이 정치하는 것, 잠자듯이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잠잘 때 남들에게 폐해를
안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잠잘 때 코 골거나 이빨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옆에 있는 사람 약간 뭐 시끄럽게는 할지언정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더 필요한 하나의 말인 것 같습니다. 잠자듯이 정치하자. 잠자듯이 이제 교육을 하자. 그래, 잠자듯이 사랑하자. 근데 요새는 시끄러운 사람이 우성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거는 문화가 열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언어에 말 한마디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참이라고 그러죠. 새참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원래는 사이예요. 점심과 저녁 그 사이에 참인데 이거 지금은 뭐 먹는 거로 아는데 이거 빼면은 사이에 잠자는 거죠. 먹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이 해 뜨기 전에 나왔으니까 점심 먹기 전에 한 10시쯤 한 10분 잠자는 게 사이 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다가 막걸리 한 잔에다 넉넉히 먹었으니까 이제 한 3시쯤 되면 또 졸음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10분, 15분 사이 잠을 잤던 게 말이 바뀌면서 그 여러 가지 양식이 바뀌면서 먹는 시간으로 이제 확정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술을 하는 분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는 술잔을 받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요. 아들, 딸이 내 술잔에 술을 따를 때도 두 손으로 술을 받고 내가 상대들한테 술을 때도 술병을 두 손으로 술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이라고 있죠. 성. 남한산성. 그 성이 우리말로 뭐 잣성이에요. 잣. 이게 우리가 술잔 할 때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자자지다, 잔잔하다. 그건 뭐냐면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잔잔해진다,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따르는 뭐 잔, 뭐 간장을 따르는 잔, 그런 것도 술잔은 술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또 간장을 담는 잔, 거기 간장이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은 술잔은 아무리 작아도 그거는 남한산성만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술잔은 작아도 남한산성을 드는 것처럼 경외스럽게 술잔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안전하다. 술에도 안전하죠. 그 다음에 지읒자 언어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장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인은 뭐냐면 어떤 계통에서 최고의 솜씨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문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잣이십니다. 잣. 잔잔하게 이어진 사람. 왜 그러냐면 장인은 대체적으로 앉아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칠보라든지 뭐 서예라든지 뭐 다 앉아서 하는 사람인데 장인이 되려면 마음이 잔잔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잔잔해져야 앉을 수 있고 잔잔해져야 그 일을 똑같이 쭉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잔잔해지지 않으면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잔잔하게 이어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의미는 이제 제 생각은 소태에다가 잣죽을 쓰죠. 이거 먹고 싶으니까 그냥 소태죽을 쓰잖아요. 그죠? 소태죽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태에다가 물 붓고 쌀을 넣고 여기다 불을 떼는 건데, 죽이 됐다는 거는 쌀이 형태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쌀 형태가 없어졌지만 그 쌀의 성분은 솥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이 그냥 솥인 거죠. 여기에 산다는 거는 이렇게 불때에서 이렇게 하듯이 우주라는 솥에 여기서 살다가 불때한다는 건 세월이 흘러서 숙성되고 나면 나는 내 몸은 없어져도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솥에는 내 성분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질량은 이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해도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그 혼의 질량, 에너지의 질량은 불변이죠. 그럼 그 에너지, 내 혼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허공에 있다가 또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는다는 거는 쌀로 죽을 만드는 현상과 똑같다. 그게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죽는다의 의미입니다. 그 옛날에 언어 만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현명하고 생명, 혼의 구성과 생명의 구성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아주 감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욱자 언어로 가면 시옷자 언어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죠. 삶을 한 10초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30년 강의하면서 삶을 10초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세탁할 때 하죠. 옛날에 빨래는 삶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생이라는 의미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명품 옷이라도 2, 3일 입으면 먼지가 타고 때가 묻죠. 그러면 그걸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을 하는 가장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방법은 솥에 놓고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늘 내가 청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그러지만 마음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2, 3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빨래를 삶는 것처럼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빨래를 삶는다는 의미는 이 신품으로 환원시킨다는 의미죠.
그 우리가 반성하고 그 종교적으로 회개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신상품으로 환원시키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삶이 힘들다고 그래요. 삶이 무진장 힘들다고 그러는데 세탁하는 삶과 인생이라는 삶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세탁하는 순서나 과정을 보면 힘든 사이사이에 허허로움과 한가로움과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탁물을 1단계 물에 담그잖아요. 붉게. 2단계 시냇가로 나가서 방망이질을 해요. 그죠? 빨래비누로 빨면서 방망이질을 해요. 아프죠? 힘들죠? 요거 마이너스예요. 요거 잘 참으면 세 번째, 햇빛 찬란한 빨랫줄에다가 날을 이렇게 널어놔요. 그 밑에 혹시 이렇게 잔디도 있고 코스모스도 펴 있고 소슬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햇살이 좋고 새가 울어주면 최고의 휴식을 취하는 중이죠. 이게 다 놀면 네 번째, 이 빨래를 걷어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또 방망이질을 합니다. 반듯해지라고. 또 아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다음에 다림질을 합니다. 따뜻하잖아요. 쉬잖아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여섯 번째, 차곡차곡 개서 근사한 옷장에 넣어집니다. 요 다음에 쓰임이 있을 때까지 휴식을 하는 거죠. 그 인생 사는 순서하고 거의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힘들다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치받고 위에서 눌리고 그거는 시냇가에서 방망이질 당하는 거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근사한 이 공간에 세탁소를 이렇게 놀려서 펄럭이는 거고 그러다가 혹시 아내한테 혼나면 뭐 또 한 번 방망이질 당한 거죠 뭐.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면 이제 잘 개켜져서 옷장에 이제 잘 보관되어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아침에 또 이 반복해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거하고 빨래 삶는 그 세탁물하고 나하고 인생 삶을 사는 나하고 아주 거의 이제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거를 잘 음미하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정말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흥, 니은, 디귿, 리을에서는 디귿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다비시라고 그래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면 그거를 스님들의 공동묘지인 탑을 만든 그 속에 그 사리를 넣는데 스님들의 공동묘지를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 근데 부도인데 이 부자가 뭐냐면 뜰부예요. 그 다음에 도가 뭐냐면 죽일도입니다. 죽여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스님들은 죽어서도 뜨지 않겠다는 거예요.
뜨는 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지읒자 얘기할 때 잔잔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스님들은 죽어서도 자기는 뜨지 않겠던데,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바다에 수평선이 있는데 여기 돛단배가 이렇게 잔잔한 바람을 타고 소리 없이 서서히 수평 위를 서서히 달립니다. 여기에 뭐 갈매기도 있고. 그런데 그 아주 고요함을 깨뜨리는 게 하나 나타나는데, 이 위에 헬리콥터가 하나 나타나요. 그런데 조용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돛단배 밑에 잠수함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헬리콥터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허황된 사람, 뜨기 좋아하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 뭐 어째 보려고 하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을 그냥 헬리콥터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까 장인급의 잔잔한 그 사람들은 돛단배고, 잠수함 사람들은 음흉하거나 중상모략에 능하거나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졌거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조증이고 이 사람은 우울증이죠. 근데 조증 하나만 있어도 힘들고 우울증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잠수함이 헬리콥터가 되고 헬리콥터가 잠수함이 돼 하루에 몇 번도, 그걸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증 하나만 있어도, 헬리콥터거나 잠수함만 되어도 힘든데, 그게 헬리콥터가 잠수함 되고 잠수함이 헬리콥터가 되는 그거를 하루에도 10번씩 반복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죽어서도 뜨는 거, 내가 헬리콥터가 되는 거를 막겠다, 죽이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 묘지 이름도 부도라고 이제 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뜬다는 얘기, 그 요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뜨고 싶어 하잖아요. 다 이름 잊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다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새 여기저기 난리이긴 한데, 그래도 유명해지더라도 헬리콥터나 잠수함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돛단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 얘기를 해보죠. 우리 언어에 리더는 어때야 한다는 의미도 이제 담겨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 속에서 리더 얘기하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돛단배가 이렇게 있는데 수심이 얕은 데 가면 이 수초에 걸려서 이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돛을 달고 있는데 이게 바람이 없어, 안 나가요. 그때 삿대질을 해요. 삿대. 그럼 나가죠, 삿대질을 하면. 그죠? 그런데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우두머리가 삿도예요. 그러니까 그 어원으로 따지면 삿대나 삿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삿도는 리더예요. 그 마을의 우두머리니까 리더죠. 삿도는 저 배의 삿대와 같은 이런 존재죠.
삿대질을 해서 이 배가 수심이 깊은 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바람도 잘 불어요. 그런데 삿대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죠. 깊은 바다로 가서 바람이 잘 불면 이 삿대는 없어져야 됩니다. 삿대는 배 위에 제일 눈에 안 띄는 곳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사또라는 사람은, 그 리더는 마을에 불편한 큰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삿대처럼 나타나서 정리를 다 해주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다 끝나면 사또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사또는 사또 집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돛단 배가 바람도 없고 얕은 수초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 삿대질 하듯이 그 마을에 어떤 안 좋은 일, 큰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삿대처럼 사또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즘 삿대 같은 사또가 얼마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그런 대로 굴러가는 거 보면 삿대 같은 사또가, 소문난 삿대 같은 사또가 곳곳에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언어가 현재 쓰이는 언어하고 현재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의 언어하고 처음에 언어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한 그 의미의 말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내 생각에는 처음에 만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새로운 빈말 사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30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전을 만들고 싶었는데 현금이 안 돼서 그 사전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드리고 끝내기로 합니다.